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경정권을 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최강욱 의원실입니다. 6월 5일 압수수색 관련하여 의원실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부 수사 1개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사실 관련 지난 5일 수사관 18명을 투입하여 의원 자택 앞 주차장에 이어 의원실까지 10여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의원을 포함하여 의원실 내 보좌직원 전원 총 8인의 휴대폰과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점, 피의자 임모기자의 혐의 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강제수사에 있어 준수되어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일관되지 않은 허술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압수한 물건에는 작년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임용된 A비서관의 휴대폰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 9일에 실시되었고 A비서관은 2022년 9월부터 의원실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청문회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었던 바 본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당시 근무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해서는 전임 보좌 직원이 사용했던 업무용 PC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부당하게 설정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게 위 사실을 공개하였음에도 경찰은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이루어진 적법한 집행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결국 A비서관을 포함하여 보좌직원 전원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검경의 허술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계적 영장 발부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셋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처분을 받는 사람 전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피압수자인 보좌직원 전원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이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압수수색 도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할 때라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이미 제출 요구를 한다거나 사전에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본건과 의원실 구성원 간의 관련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수사권 남용입니다. 넷째,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위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수사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왜 하필 피해자를 자임하는 법무부 장관의 오도된 입장만 난무하는 것인지, 왜 하필 권력자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기자와 의원, 언론사와 의원실이 권력자가 원하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위해 이렇게 유린되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깊은 음모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토록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저희는 낱낱이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결과로 해당 기자와 관련자, 저의 의원실 사이에 과연 어떤 접촉과 합의가 있어 무슨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혀내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한 조각의 사실로 명작 만화를 그려내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명히 따지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권 남용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밝은 눈앞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엉터리 압색이자 명백한 수사권 남용인 것인데 이것이 한동훈 관련이 아니었으면 이랬겠냐 이거지요. 그러니 응분의 대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장군을 잇는 전 장군 전현희 위원장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작년 10월 권익위 감사 직후 당사자 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한 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추미애 장관 유권 해석사안 직권남용 등 혐의와 감사방해 혐의로 허겁지겁 대검에 수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백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적 수사 요청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65조 1항 수사요청 규정 위반. 위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 피감 대상자를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 요청을 하려면 반드시 다음 5가지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즉, 감사원 법령에 의하면 감사 대상자에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당사자 본인 진술, 범죄 혐의 사실 확인,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5가지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이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긴급하게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감사원 사무처에 단독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5가지 법적 요건이 전혀 해당되지 않아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하는 수사 요청은 할 수 없고, 감사원이 권익위원장의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빈송감사 결과를 우려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감사원 법령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둘째, 증거조작, 조작감사 결과를 가지고 권익위원장 범죄 혐의가 있다며 불법 수사 요청한 것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 관계자들의 내부 제보를 받고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법 규정도 무시하고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유병호 사무총장 단독으로 권익위 감사를 개시하였으나 고강도의 강압적 권익위 감사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의 추미애 장관 유권 해석 등에 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확인되지 않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켜 허위의 증언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이 유권 해석 관련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패싱하고 허겁지겁 대검에 감사원장 결재만 받아 사무처 단독으로 수사 요청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공수처에서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 등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셋째, 감사위원회에서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사 요청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현재 권익위원장을 수사 요청한 사안은 모두 감사위원회 의결에 의해서도 위법 부당함이 없고 무혐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기존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사무처 단독으로 한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적인 유병호 사무총장의 수사 요청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권익위원장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형제사건 번호 부여와 피의자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감사원 사무처에 수사 요청대로 권익위원장이 감사원 법령에 따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등 긴급성이 있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수사 요청한 것이 정당화되려면 당연히 대검 수사 요청 직후 권익위원장에게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등이 발부되고 즉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의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의 권익위원장 수사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에서조차도 현재 8개월 이상 형제사건 번호 부여와 권익위원장을 피의자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상황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권익위원장에 관한 수사 요청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 수사 요청이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결론. 따라서 감사원 사무처가 단독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 요청을 이미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익위원장의 위법을 확인했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일종의 고발장 형식에 불과한 내용을 이를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조작 감사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정당시하려는 것이고, 권익위원장을 범죄 혐의자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낙인 찍으려는 의도로 또 다른 증거 조작 범죄 행위이므로 그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현재 공수처의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장 관련자들의 불법적 수사 요청 관련 내용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만약 감사원 사무처가 불법적으로 수사 요청한 내용을 또다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게재할 경우 또 다른 불법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할 것임을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들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감사원의 실세라는 유병호가 전현희 위원장을 치기 위해 출퇴근 근태 문제를 비롯해 덮어씌웠던 8개의 혐의가 모두 감사위원회에 의해 위법 부당 없는 불문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호의 정치 공작이 완벽하게 박살이 난 거지요. 여기에 끝내지 않고 유병호의 공작 실패에 후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전 장군이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전현희의 전투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싸움은 송영길처럼, 최강욱처럼, 전현희처럼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